아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낸 바닷가. 이곳을 맴도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민아! 우리 천상에서 변하네! 아이고. 엄마가 매일 기도할게! 엄마 말이 들려! 아유, 참.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어! 아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 아들을 잃고 나서 저렇게 눈이 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항상 울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저를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는 그녀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 3년 전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몸도 단단한 아이였고 건강한 상태였거든요.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 저기 입사할 때만 해도 건강검진만 할 때도 너무 건강하게 나왔었고요. 22살. 어린 나이에 대기업에 입사했던 아들은 운동을 즐기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모 아빠 이거 만지니까 막 부어가지고 아파 막 이러더라고. 이모 아파 이러대 막. 그때 당시는 잇몸이 부어서 그렇겠구나 싶어서 치과를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입도 안 벌어지니까 자기 손에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라. 염증 그거 좀 빼고 처방은 해줄 테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그래갖고 오긴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애가 막 추워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아이고. 갑자기 막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고 막 이러길래 심폐소생술도 하고 119 통화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턱에 통증을 호소했고 그 다음 날 사망했는데요. 아, 어린 친구한테 이게 무슨 일이죠? 가족들은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친구한테 들었어요. 친구 마지막 가는 길은 제가 정말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다고.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이렇게 묻힐 뻔했어요. 그냥 아파서 죽은가 보다 하고. 아들의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파하다가 사망을 한 건데 무슨 또 이유가 있다는 말인가요? 사실은 그날 술 먹으면서 선배한테 맞았다면서. 아. 그가 사망하기 하루 전 동네 선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데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가 알고 있다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해자는 저랑 성민이랑도 이제 그래도 한 몇 년 알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이제 평소 이제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이제 그날 이제 가해자 여자친구분과 이제 여자친구분 직장 동료분과 이렇게 술을 먹게 됐는데 그날 폭행이 벌어진 장소는 술집 근처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선배가 성민 씨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이고. 가해자를 보면은 헬스랑 이제 노가다 일도 하면서 힘이 좀 워낙 좋아요. 평소 운동하는 걸 좋아해 체격 조건이 좋다는 선배. 좋네요. 사건은 새벽 3시경 술자리가 끝날 즈음 벌어졌습니다. 선배가 몹시 흥분한 상태로 성민 씨의 뺨을 때렸다는데요. 한 2대 정도를 이렇게 때리고 제가 말리면서 이제 왜 그러냐 말리면서 저도 이제 맞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넘어졌거든요. 이제 제 친구 성민이는 계속 뭐 형님 왜 그러냐, 형님 미안하다, 왜 너 때문에 그러냐. 제 성민이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폭행을 당한 지 39시간 만에 성민 씨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부검 결과를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턱이 골절, 폭행으로 턱이 골절이 됐구나. 우선 그게 이제 진행이 됐는. 참 골절이 됐었구나. 턱뼈 골절로 인해 생긴 염증으로 사망한 성민 씨. 아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너무너무 건강한 아이였는데 한순간에 잃고 나니까 그 충격도 그렇고 눈물밖에 안 났어요. 이제 아이고, 세상에. 시각장애 3급이던 엄마는 아들을 잃은 충격에 건강이 악화됐다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든든했던 맏아들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참. 지금껏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의 뻔뻔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가족들. 넋이하고 놀고 있는 사진 올라오고 저는 화가 많이 나죠. 사람 그렇게 해놓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뭐야 이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취미 생활을 하며 SNS에 사진까지 공개했다는데요. 반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엄마가 앞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김밥을 이렇게 싸주시네요. 우리 없을 때 싸놓고 가면은 혼자서 이 밥을 못 챙겨 먹으니까는 자기가 요 위치만 가르쳐주면 배고플 때 먹거든요. 아들을 억울하게 보냈다는 생각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답니다. 아이고. 무슨 노래 틀어줄까? 항상 해바라기. 나 이거 뭐 또 들으면 마음만 아프지. 그래도 될까? 아이고야. 부부는 매일 아들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이고 참. 자식 먼저 보내는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아이고 참 진짜.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3년간의 기나긴 소송. 지난 5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폭행 치상 혐의로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는데요. 폭행 치상이 뭡니까? 이게 징역 8개월 말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3년 동안 진짜 눈물로 이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8개월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쪽 엄마의 단원서? 가해자 엄마가 작성한 탄원서를 보며 가족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 사람도 사람이라면 진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 제 같으면 그런 입장이었다면 저는 맞아 죽어도 가서 삭삭 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부모들은 그 뻔뻔스러운 진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민 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선배는 바로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살 터울의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친한 사이였다는데요. 아니 그렇게 오래된 사이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가 그 가해자 집 집입니다. 불과 뭐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게요. 사고가 근처네요. 예. 그러니까 지나가도 얼굴을 봐요. 내가 봤어요. 2번인가 봤어. 아이고 아이고. 봐도 그냥 쳐다만 보고 가요. 얼마나 이 가슴 터지겠습니까? 아 이런 참. 아들의 죽음에 대해 왜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는 건지 따져 묻고 싶은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저앉는 엄마. 아니 너무 걱정되고 그냥 못 만날 것 같아. 그래.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뭐 만나고 싶거나 안 만나고 싶거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망설임 끝에 결국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아유. 결국 제작진이 가해자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분이 가해자 엄마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실업탐사대팀에서 나왔는데요. 좀 얘기하실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녀 역시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판사가 판결이 났잖아요. 지상으로. 우리 아가 정말로 기대기 목이라도 들고 칼로 찔렸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대기 2대 때리고 죽이려고 때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가해자의 엄마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애가 2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 세월을 폐인처럼 보냈는데 그거를 갖다가 즐기고 막
그렇게 갖다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요, 그거는. 어떻게 즐기고 낚시 가고 술 먹고 그 사람이 그러면은 뭐 잡니까? 방에 들어앉아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20대 같으면 한참 클 나이에 머시마들 기대기 한두 대 안 때리고 큰 애들 없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애들이 하고 3명이 있었어요. 걔들이 안 그럽니까? 면회 와갖고 이거는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일단 폭행 당일 술자리에 함께한 그녀는 당시 가해자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제 아는 언니한테 그 동생이 너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내 여자친구의 아는 누나인데 처음 봤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민 씨가 자신의 일행에게 반복적으로 버릇없는 행동을 하자 가해자가 주의를 줬다는데요. 때리는 걸 직접 보진 못했지만 훈계하는 정도였을 거랍니다. 완전 다른 얘기네요. 집에 데려다 주겠다 괜찮냐 동생이 형님 괜찮다 혼자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저는 그냥 진짜 더 이상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고 그러니까 때릴 때는 옆에 있었는데 사람이 기절할 만큼 그렇게 때린 것도 아니고요.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다고 쓰러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요. 뺨을 몇 대 때린 건 사실이지만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또 다른 목격자. 그 사람은 그냥 옆에서 본 거고 저는 이제 당시 말렸던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저도 말리다 한 대 맞았었고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또 사람을 때렸고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폭행을 말렸던 친구는 골절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세게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그러니까요. CC 카메라 바로 밑이라서 찍힌 게 이렇게 손 올라가는 거나 그 부분만 찍혔지 실제 폭행하는 장면이 안 찍혔다고. 이런 사각지대가 또 있는 거죠? 네. 선배를 무서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배라서 이렇게 대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 조카는 열중 시옷을 하고 있어요. CCTV에 담긴 일부 영상에서 갈등 상황이 있었음을 짐작할 뿐인데요. 유도할 때 아드님 근육 보십시오. 등치가 이렇게 좋습니다. 야. 손바닥으로 때렸다는데 주먹을 때렸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유가족은 건장했던 아들이 죽을 정도면 심한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답니다. 만약에 턱이 골절이 됐으면 입도 못 벌리고 밥도 못 먹었을 건데 이틀 동안 방치를 했냔 말입니다. 응급실로도 가야 되고 입원을 해야지요, 제 말은. 뺨을 맞고 39시간 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주장.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때니까는 걔가 병원에를 엄청 5년 안에 많이 갔다 왔어요. 염증으로. 게다가 지난 5년간 성민 씨의 진료 기록을 보면 염증이 많은 특이 체질이라는 겁니다. 네? 애가 아프다 보니까 술 먹고 한 잔 먹은 상태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상대에서는 이틀 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일요일 새벽에 3시 반에서 4시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날 바로 병원을 갔었고. 사망 당일 성민 씨가 내원했던 치과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러 이제 종종 왔었잖아요, 성민 씨가. 지금 요런 증상들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지. 그런 건 없었죠. 원래 좀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고. 그렇죠. 원래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그런 체질이 따로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뺨을 맞은 이후 39시간 만에 사망한 성민 씨. 아이고.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부검 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골절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골절 부분 중심으로 공간에 고름 같은 게 잡히면서 목에 심부 염증 때문에 사망한 케이스로 판단되었습니다. 골절 부위에 힘이 가해졌다, 충격이 가해졌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게 주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물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바닥이라도 뺨을 때린다고 그러죠. 뺨을 때리는 거라도 가해진 힘이 강하면 이런 형태로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도 폭행 사건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상황. 그렇다면 왜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된 걸까요? 그러게요. 법원은 그가 죽음을 예측하고 폭행한 건 아니라고 보고 폭행치상으로 판결했습니다. 양측 모두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했는데요. 아드님에게 여쭤봐 주시고 대답을 좀 듣고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가해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해왔습니다.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골절이 될 만큼 세게 때리진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기나긴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 그래 못 찾아뵙고 사과를 그동안 못 드린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참 잘못했고 그렇죠, 그렇죠. 무릎 꿇고 그 피해자한테 가서 아버님한테 어떻게든 제가 사죄를 드리고 싶고 엄마 입장에서 우리를 한 번만 우리 장례를 좀 생각해서 용서해 주셨으면. 아이고 참. 오랜 우정을 쌓았던 두 청년. 하룻밤 술자리에서의 폭행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앞에 아들을 잃은 엄마는 오늘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아들 사랑해. 거기서라도 편히 쉬어. 이제 엄마가 빨리 기도하고 우리 아들 꿈에서 만나자. 알았지?